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이 반쯤 전해드리고 이어서 또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제 방송을 하려다가 제대로 좀 안 됐는데요. 자,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과 인요한 위원장이 나눈 얘기, 이것도 내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이 장관 둘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이게 제일 부담이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매우 이례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건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20여 개 시민단체가 집단으로 성명을 냈는데, 이게 이제 이 성명문의 내용은요, 이 한동훈 장관한테 보내는 성명입니다. 그 내용은 이 부정선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법무부가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실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세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앞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부정선거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계가 좀 뒤늦었지만은요, 일제히 지금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광욱.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최광욱과 관련해서는요, 최광욱 이 이슈를 키운 장본인이 지금 야권에 한 명 있어요. 박시영 TV의 박시영. 이 박시영이는요, 이 노무현 때 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론수사기관도 운영해 왔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 여론수사 결과를 미리 유출을 해서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뭘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최광욱 발언을 갖다가 지금 계속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시영이가 일종의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복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야권 내에서 이 박시영의 입을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또 웃지 못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그래야 내년에 하느냐, 요 임무와 관련해서는 제일 큰 요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선호도, 우리 국민들의 이제 신뢰, 이게 이제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이 순위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요 지표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시계열로 본다면 말이죠. 자, 이게 금년 3월달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 얘기를 보면은 3월달에 말이죠. 자, 이 한동훈 장관이 11%에서 시작했는데 13%로 미미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20%에서 시작했는데 이것도 올라갔다.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업다운이 좀 심합니다.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해. 자, 그래서 20에서 19에 시작해갖고 19에서부터 22까지를 오르내리면서 최근 11월 두 번째 주, 요때 보면은 21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한 9%, 8% 정도로 이재명이가 리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1등과 2등에 이제 8% 차이가 나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여권 오세훈과 홍준표를 보면은요, 거의 뭐 8, 9%,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걸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1, 2위는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크레딧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이번 총선이 이제 차기 대선의 연결이 고리가 되잖아요. 하나의 중요한 브릿지 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 플러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에서의 압승, 여기에 연결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자산으로서의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딱 잡혀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 이미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대전에 가서, 울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발언의 수위가 과거는 달라졌다. 정치적인 냄새가 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 예컨대 총선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는 여의도 문법을 좋아하지 않고 5천만이 쓰는 300명짜리 여의도 문법은 중요치 않다.
5천만이 쓰는 국민문법을 저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5천만이 쓰는 국민문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정서, 국민의 feel, 국민의 이제 이 지지 분위기, 그 국민과 공감하는 속에서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를 결국 뭐예요? 민주당은 여의도 문법만 익숙해갖고 투쟁 정치, 그렇죠? 그 다음에 왜곡 정치, 그리고 적대 정치, 요게 이제 민주당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수당 횡포 정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바램과, 즉, 민심을 쫓아가는 주권 재물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쫓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정사실 위에다가 하나 딱 대문줄을 한 게 뭐냐? 한동훈 장관 부인의 이 활동을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이게 물론 언론이 취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겠지만은, 아니, 작년만 해도 조용했는데 왜 이번에는 공개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았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불과 뭐 한 150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으냐? 어떤 또 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느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이제 종로 출마설, 자객 공천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종로 출마하려면 이건 사실은 이건 어렵다. 왜? 이미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이거 최재형 의원이 있는 데다가 지금 거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종로에서 된다면 이건 뭐 본래 자기 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황교안 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이게 쉽게 또 물러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최재형 위원장은 내가 지키겠다. 이미 발언을 한번 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종로 출마선은 좀 리스크가 크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객공천, 이재명 쪽으로 가느냐? 이재명 쪽으로 가는 개항을, 이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동훈 카드를 자객공천 아니면 일종의 뭐 종로와 같이 이렇게 무슨 좀 배팅을 하려면 승률이 최소한도 40%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고르기가 마땅치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비례 출마선. 근데 비례로 가기에는 명분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비례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이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의 분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싶은 지역에 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도 역시 어렵다. 강의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강남 가겠다는 것은 그저 먹겠다는 건데, 요것도 결국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총리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아예 이번 건너뛰고. 그런데 지금 총리로 간다는 설, 이거는요, 지금 완전히 쑥 들어갔다. 지금 이미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지금 바라고 있고, 본인도 뭐 수긍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카드들이 그렇게 썩 쉽게 지금 똑 떨어지게 장점이 많은 카드는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지 간에 특히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전국적인 지원, 유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후보들에 대한 전국 지원이 이제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갖다가 저는 지지하는, 지금 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뛰게 됐느냐? 일반 의원들 또는 자기 지도자들하고 다른 게 강력한 팬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이번 지방선출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력한 팬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야 투쟁력이 세다. 이게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이너스 점은 뭐냐?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제일 큰 게 황태자 꼬리표를 띄는 것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된다. 왜? 지금 더군다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뜨고 당의 지지율이 뜨고 그렇다고 한다면 황태자 이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름대로 좀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요게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를 빨리 띄어야 된다. 예, 이러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비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대비 또는 이 시너지 효과, 이 바로 이 원희룡 장관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도 연일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최종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간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바쁘다 이거예요. 장관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총선 출마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가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면 그때 내가 총선 얘기를 할게.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 편입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광역 이 교통권, 그다음에 이제 이 5호선 편입 문제라든가 9호선 문제,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편입 김포에 이런 거는 아직 당으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바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할 만한 얘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제 어제 이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이 원희룡 장관,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험지 출마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이 선택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트. 반드시 험지 출마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야 할 길은 쉬운 혁신이 아니고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부터 뭘 혁신해야 할지를 늘 가슴에 새기겠고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출마 쪽으로 생각은 굳었어요. 그것도 험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양을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붙는 원희룡과 명대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 모든 시간 문제라고 희생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험지 출마자 추가적인 그런 이 공표 문제, 요거는 입장 발표 문제, 시간 문제고 모든 일을 이루어지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희생을 결정하면 국민들의 지지로다가 이 화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카드하고 이 한동훈 카드가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말하자면 폭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국민의힘의 이 압승을 유도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서 상당히,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정치는 생물인데, 여론이 그렇게 이제 또 받쳐줄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 중도표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황태자거리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띄어야 되는데 이게 띄어지겠느냐. 요러한, 지금 이제 의문이 그 의구심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시민연대에서 일괄해서 지금 연대에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시민연대의 성명문을 보면요, 한 20여 개 단체인데요. 국가 바로세우기 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 바로세우기 연합에서 이 집단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이 집단 성명문 내놨는데요. 요 내용문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이제 이 사법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이 검찰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법이 쉽게 얘기해서요, 공정하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은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출연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고 언론이 왜곡 없이 보도하고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건데, 이런 일이 제대로 안 된다면 법무부와 대통령은 상설 특검을 발동해서 법치를 흔드는 모든 반국가 세력을 퇴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법무부와 대통령의 헌법과 국가 안위에 관한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런 무너진 법치 앞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법치 수위의 최후보로 인 대부분은 특정 세력과 카르텔이 이제 또 지금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경각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운명의 경각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그동안에 나왔던 이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전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에서 수도권 약 123개국 선거구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63대 36, 그러니까 더불어당은 63, 그리고 미통당은 36, 이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0석의 거대 야당이 출범한 것 아니냐. 이번 강서도 69대 31로 비율이 5개 동에서 나타났다. 이 의심스러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그 문제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당이 200석 이상 승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80석 소수 정당으로 몰락하고 사전선거와 전자개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냐. 그래서 독일과 대만처럼 사전선거 없애고 전자개표기도 폐지하라.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을 발동해서 사전선거에서 QR코드를 사용하지 말게 하고 점선을 기점으로 하여 양쪽에 일렬번호를 새기고 일렬번호를 떼게 하여 이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사전선거 선거인 명부를 만들게 하고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하도록 해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왜 부정선거 수사한다더니 침묵하시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혹시 저쪽과 같은 편은 아닌가?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민단체 연합 명의로 공표가 된 이 성명, 이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이 성명 좋은 이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전문가들에서 제기된 안을 갖다가 대안으로 이 성명문에 대해 모두 짜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이제 박시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박시영이에요. 여러분들 박시영이 그동안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좌박, 빅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광욱이의 그야말로 이 암컷 발언, 이거를 키우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박시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까지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시영이를 직접 출마시키기도 하고요. 이 남영희,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남영희도 또 직접 출마시켜서 이 암컷과 관련된 이 비판을 갖다가 이 비판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이러한 여론을 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박시영이가요, 징계를 받으니까 무슨 사과냐? 최강욱의 암컷 나와 설쳐서가 김건희 특정해서 한 말인데 뭐가 문제냐? 조정식 헛다리 마시라. 이게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청년 비하 현수막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게 반박하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 박시영만큼 센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병이 없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시영 이 복병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 인간은 말이죠. 이 시민단체에서 좀 고발 좀 하십시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박시영에 대해서도 우리 여권에서 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좀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병을 만나서 지금 민당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참고 이 박시영이는요, 친명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당 내에서 총선을 130일 앞둔 지금 현재 최대 리스크가 됐다. 예, 그래서 지금 친명제 측에서도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박시영의 이러한 주장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다. 예, 그리고 이 수도권 의원들도요, 이 친명계 박시영이가 그야말로 정말 고칠거리다. 무슨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예, 본인 장사한 것 아니냐?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컷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여성계에서 말이죠. 여성계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최강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망언에 대해서는 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4일을 했는데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입니다. 중앙회장이 이영민인데요. 최강욱의 이런 발언,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이랍시고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고, 암컷을 비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가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은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아니라 암컷을 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여성을 갖다가 암컷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여성을 암컷이라고 비하한 듣도 보도 못한 최악의 막말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막말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성인지 감수성은커녕 여성에 대한 존중심과 인식하고는 눈 씹고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최강욱에 묻겠다. 여성이 암컷이냐 짐승이냐? 여성은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암컷이고 짐승이냐?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최강욱이요. 무슨 정직 6개월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명조차 해버려야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막말이 커지니까 민주당은 고유의 특기를 발휘해서 발빠르게 꼬리 자르기 꼼수 징계를 내렸는데, 범죄로 되는 총선의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자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당선권 정지 6개월이 무슨 소용이냐. 눈 가리고 아웅, 점입 가경의 극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계를 영원히 따라라. 이렇게 주장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뼛속 깊이 반성해서 최강욱을 탈당시키고 영원히 당원권을 정지시켜라.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여성을 대표해서 전 세계 모든 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해 명예를 훼손한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며, 최강욱 규탄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강한 톤의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요, 바로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성을 지금 마음껏 비하한 최강욱, 정계를 은퇴하라. 이러한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자, 당연하죠. 이거 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계 은퇴 제대로 좀 주장을 하고 사회적인 지지분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지금 SNS를 하나 올려갖고 지금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단상일은 이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단상이 화려한 발잔치는 순간일 뿐이고 깊은 여운이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진심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정치는 곧 싫은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 잘하잖아요. 맞받아서 잘 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범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 단상 3,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리 지키는 본인도 죽고, 자리 지키기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리 지키기는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 이거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김기현 대표를 얘기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김기현 대표하고 아주 워낙 앙숙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발언문도 지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조금 전에 이 여성계 지금 반발도 대단하다. 요거 이슈화를 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